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 이야기를 보면 정말 숫자가 너무 큽니다. 예전에는 몇 조 원만 벌어도 엄청난 실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도체 기업 하나의 영업이익이 웬만한 나라의 예산과 비교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미래 산업 전체를 움직이는 심장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버도 반도체가 있어야 돌아가고, 인공지능도 반도체가 있어야 학습하고, 자동차도 반도체 없이는 굴러가지 못하고, 스마트폰도, 데이터 센터도, 로봇도, 방위산업도 모두 반도체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큰 영업이익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기업이 미래 투자를 위해 계속 쌓아두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기업이 왜 존재하는가? 기업의 성과는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한 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라는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현대 경영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기업을 단순히 돈 버는 조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업의 목적을 단순한 이윤 극대화로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업은 고객을 만들고 사회를 위해 가치를 창출하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남겨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조직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익은 기업의 목적 그 자체라기보다 기업이 계속 살아남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익은 기업이 오늘 파티를 벌이기 위해 버는 돈이 아닙니다. 이익은 내일도 살아남기 위한 산소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연구 개발도 못합니다. 설비 투자도 못합니다. 좋은 인재를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식으로 말하면 기업의 큰 영업이익은 누가 먼저 가져갈 전리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이 미래에도 생존하기 위해 확보한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익을 기업 안에만 쌓아두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업의 이익은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영업이익을 생각해 봅시다. 반도체는 한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산업이 아닙니다. 연구원이 설계하고, 공정 엔지니어가 수율을 잡고, 설비 엔지니어가 장비를 돌리고, 품질 담당자가 분량을 줄이고, 라인 근무자들이 밤낮으로 생산을 유지하고, 영업 조직이 고객을 확보하고, 구매 조직이 소재와 장비를 조달하고, 경영진이 투자 결정을 하고, 협력사들이 부품과 장비와 소재를 공급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인재와 기술 기반을 만들고, 정부가 도로 전력 용수 세제 외교 통상 환경을 지원하고, 국민이 세금으로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반도체 영업이익은 어느 한쪽의 힘으로만 만들어진 돈이 아닙니다. 노동도 들어갔고, 자본도 들어갔고, 기술도 들어갔고, 사회 기반도 들어갔고, 국가적 지원도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익의 환원도 한쪽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노동자에게만 전부 나누자는 것도 단순하고, 주주에게만 전부 돌려주자는 것도 단순하고, 국민에게 전부 환수하자는 것도 단순합니다. 반도체 이익은 노동자, 주주, 국민, 그리고 미래 투자, 이 네 방향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노동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람을 인건비로만 봅니다. 하지만 반도체에서 사람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한 번의 공정 조건, 한 번의 장비 이상, 한 번의 설계 오류, 한 번의 품질 문제로 엄청난 손실이 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만큼 현장과 연구 개발과 운영 조직의 숙련도가 중요합니다. 수율을 조금 올리는 것, 분량을 조금 줄이는 것, 공정 시간을 조금 단축하는 것, 전력 효율을 조금 개선하는 것.
고객 요구를 조금 더 빠르게 맞추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조 단위 영업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큰 이익이 났다면 그 이익을 만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보상이 돌아가야 합니다. 성과급, 임금 인상, 근무 환경 개선, 교대 근무 부담 완화, 안전 투자, 인력 충원, 교육 기회, 장기 보상, 이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에게 환원하지 않는 기업은 겉으로는 이익이 커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경쟁력을 잃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재가 떠나고 숙련된 엔지니어가 떠나고 현장 노하우가 빠져나가면 반도체 기업은 금방 약해집니다. 반도체는 장비만 있다고 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과 감각이 쌓여야 합니다. 그 감각을 가진 사람이 떠나면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동자 보상은 단순히 착한 기업이 되기 위한 비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영업이익을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피터 드러커라면 사람을 비용으로만 보지 말고 성과를 만드는 핵심 자원으로 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기업이 사람을 소모품처럼 쓰면 단기 이익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경쟁력은 약해집니다. 반대로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과에 맞게 보상하고 일할 만한 환경을 만들면 기업은 오래갑니다. 그러니 반도체 영업이익이 커졌다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영업이익이 낮다고 해서 모든 이익을 한 번에 임금과 성과급으로 나누면 기업은 다음 사이클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산업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수요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내일은 공급 과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술 전환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사가 주문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대만의 경쟁사가 치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메모리 구조나 패키징 기술에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노동자 보상은 필요하지만 기업의 미래 투자 능력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일회성 보너스만이 아니라 장기 인센티브, 기술 인재 육성, 안전과 복지, 조직 문화 개선, 이런 방식도 함께 가야 합니다. 둘째,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있습니다. 주주라는 말만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주주는 가만히 앉아서 돈만 가져가는 사람 아니냐. 노동자가 만든 이익을 주주가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구조를 보면 주주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주는 자본을 제공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특히 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장 하나 짓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첨단 장비 한 대 가격도 매우 높습니다. 연구 개발비도 막대합니다. 기술 전환에 실패하면 투자금이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넣는 사람이 주주입니다. 주주는 좋은 시기에는 이익을 얻지만 나쁜 시기에는 손실도 감수합니다. 주가가 떨어질 수 있고 배당이 줄어들 수 있고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업이 큰 이익을 냈다면 주주에게도 일정한 환원이 필요합니다. 배당, 자사주 매입, 기업 가치 제고, 투명한 지배구조, 장기 성장 전략, 이런 방식이 주주 환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주주 환원이 단기 주가 부양만을 위한 도구가 되면 기업은 위험해집니다. 기업이 돈을 벌자마자 미래 투자보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만 집중하면 당장은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경쟁에서 밀리면 미래 이익은 줄어듭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미래 투자를 줄이는 것은 씨앗을 먹어 치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배고프다고 내년 농사를 위한 씨앗까지 다 먹으면 당장은 배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수확이 없습니다. 주주에게도 좋은 기업은 오늘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만이 아닙니다. 내일도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현명하게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워런 버핏식으로 말하면 좋은 기업의 이익은 당장 나눠 가질 돈이면서 동시에 더 큰 미래 이익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오늘 다 나눠주는 기업보다 필요한 곳에 재투자해서
미래 가치를 키우는 기업이 장기 주주에게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주 환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기 환원과 장기 투자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셋째,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요즘 가장 뜨거운 논쟁입니다. 반도체 기업이 엄청난 영업이익을 냈다면 그 돈이 국민에게도 돌아가야 하느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기업이 번 돈은 기업 돈이지. 왜 국민에게 나눠야 하느냐?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반도체 기업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국가 인프라와 세제 지원과 국민 세금 덕분도 있으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둘 다 볼 점이 있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냈다면 기본적으로 그 이익은 기업 활동의 결과입니다. 시장 경쟁에서 이겼고, 제품을 팔았고, 고객을 확보했고,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번 돈입니다. 그러니 기업의 이익을 무조건 국민 전체의 돈처럼 보는 것은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기업 혼자 만든 결과도 아닙니다. 전력망이 필요합니다. 용수가 필요합니다. 도로와 항만이 필요합니다. 인재를 키우는 대학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구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외교와 통상 협상이 필요합니다. 특허와 법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안정된 사회와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 세금과 사회 기반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또 반도체 기업들은 때로는 세제 혜택도 받고 투자 지원도 받고 산업 정책의 보호도 받습니다. 그렇다면 큰 영업이익이 났을 때 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는 필요합니다. 다만 이 환원은 단순히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방식만이 답은 아닙니다. 국민에게 돌아가는 환원은 법인세, 고용, 지역 투자, 협력사 생태계 강화, 인재 양성, 국가 연구 개발 기금, 전력과 환경 인프라 개선,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 청년 교육과 재훈련 프로그램, 이런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 환원은 소비성 분배만이 아니라 국가 산업 기반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반도체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할 때 단순히 모두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은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돈이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국민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환원은 한 번 받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강한 산업 생태계, 청년에게 열린 기회, 지역 경제 활성화, 미래 세대가 먹고 살 기술 기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 환원은 필요하지만 그 방식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몫은 미래 투자입니다. 사실 반도체 영업이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이 돈을 어떻게 나누느냐보다 이 돈을 어떻게 다시 심느냐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멈추면 바로 뒤처집니다. 어제의 기술이 오늘의 표준이 되고 오늘의 표준이 내일의 낡은 기술이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계속 바뀝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차세대 D램, 낸드 척층 기술, 첨단 패키징,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인공지능 가속기, 파운드리 미세 공정, 전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모든 영역에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내일도 자동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영업이익은 내일의 기술 전쟁을 위한 실탄입니다. 이 돈을 잘못 쓰면 기업은 금방 뒤처집니다. 특히 반도체는 한 세대 기술 전환을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고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기술은 계속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 큰 이익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기술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연구 개발, 설비 투자, 패키징 기술, 공정 혁신, 인공지능 반도체, 전력 효율, 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 인재 확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이런 곳에 돈을 심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업에도 좋고, 노동자에게도 좋고, 주주에게도 좋고, 국민에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계속 경쟁력을 가져야 좋은 일자리도 유지되고, 주주 가치도 커지고, 세금도 계속 나오고,
국가 산업도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업이익을 모두 나눠버리고 미래 투자를 줄인다면 처음에는 모두가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보너스를 받고 주주는 배당을 받고 국민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주가는 떨어지고 세금도 줄고 국가 산업 기반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결국 모두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식으로 말하면 이익은 분배의 대상이기 전에 미래 책임의 재원입니다. 이익은 오늘의 성과이면서 내일의 의무입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기업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단기적으로 나눠주고 끝낼 것인가? 미래를 위해 심을 것인가? 성과를 만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보상할 것인가? 자본을 댄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돌려줄 것인가? 사회를 위해 산업 기반을 더 튼튼하게 만들 것인가? 이 모든 질문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쉽게 이해하려면 농사 비유로 보면 좋습니다. 반도체 영업이익은 한 해의 농사의 큰 수확입니다. 농사가 잘 됐습니다. 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부에게 품삯을 줘야 합니다. 이 농사를 지은 사람들의 땀과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노동자 보상입니다. 땅과 농기구에 돈을 댄 사람에게도 몫이 돌아가야 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자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주환원입니다. 마을의 물길과 길을 고치고 다음 농사를 위해 공동 창고도 만들고 젊은 농부도 키워야 합니다. 농사가 마을의 기반 위에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국민과 사회 환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씨앗을 남겨야 합니다. 수확한 쌀을 전부 먹어버리면 내년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미래 투자입니다. 그러니 반도체 영업이익은 오늘 모두 먹어치울 밥이 아닙니다. 일부는 보상으로, 일부는 수익으로, 일부는 사회 기반으로, 그리고 반드시 일부는 씨앗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비유가 가장 쉽게 와닿습니다. 노동자는 농사를 지은 사람입니다. 주주는 논과 자본을 댄 사람입니다. 국민은 물길과 길과 제도를 만든 공동체입니다. 기업은 다음 농사를 책임지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익은 한쪽이 독식할 돈이 아니라 다음 농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나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노동자만 보면 기업의 미래 투자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주주만 보면 노동자의 사기가 떨어지고 사회적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국민 분배만 보면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시장 원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래 투자만 강조하면 지금 성과를 만든 사람들의 박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균형입니다. 성과를 만든 노동자에게는 공정한 보상, 위험을 감수한 주주에게는 합리적 수익, 기반을 제공한 사회에는 세금과 산업 생태계 투자, 그리고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감한 연구 개발과 설비 투자, 이 네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지속 가능한 환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균형이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일해서 만든 이익인데 왜 우리 목숨 적으냐? 주주는 말합니다. 내 돈을 투자해서 위험을 감수했는데 왜 주주와 너는 부족하냐? 국민은 말합니다. 국가가 지원하고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왜 사회로 돌아오는 것은 적으냐? 경영진은 말합니다. 지금은 투자해야 할 때다. 다 나누면 미래 경쟁력이 위험하다. 각자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모두 자기 자리에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투명한 원칙입니다. 기업은 이익이 났을 때 어떤 기준으로 노동자에게 보상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주주에게 환원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사회에 기여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미래 투자를 유지하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이 없으면 불신이 생깁니다. 노동자는 회사가 돈을 숨긴다고 생각하고, 주주는 경영진이 비효율적으로 쓴다고 생각하고, 국민은 기업이 혜택만 받고 책임은 안 진다고 생각하고,
기업은 사회가 기업의 투자 부담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이 커지면 아무리 큰 이익이 나도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 큰 기업일수록 이익 배분의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올해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기업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피터 드러커는 경영을 사람과 사회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경영은 숫자만 다루는 일이 아닙니다. 경영은 사람을 통해 성과를 만들고, 성과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 속에서 기업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 영업이익 문제도 단순히 회계 숫자가 아닙니다. 그 이익은 노동자의 삶, 투자자의 신뢰, 국민의 세금, 국가의 산업 전략, 미래 세대의 먹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이익을 많이 냈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을 어떻게 책임 있게 쓸 것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노동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든 성과를 인정한다. 성과에 맞게 보상하겠다. 동시에 여러분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겠다. 주주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본과 위험 부담을 존중한다. 합리적 환원을 하겠다. 하지만 단기 환원보다 장기 기업 가치가 더 중요할 때도 있다. 국민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 기반 위에서 성장했다. 세금을 성실히 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키우겠다.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익을 모두 소비하지 않고 다음 기술과 다음 산업을 위해 투자하겠다. 이것이 좋은 기업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나쁜 방식도 있습니다. 기업이 큰 이익을 냈는데 노동자에게는 희생만 요구합니다. 성과가 좋을 때는 주주와 경영진만 챙기고 어려울 때는 노동자에게 고통을 나누자고 합니다. 그러면 조직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또 다른 나쁜 방식은 주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단기 배당과 주가 부양에만 집중하고 연구 개발과 인재와 협력사 생태계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약해집니다. 또 다른 나쁜 방식은 국가가 기업 이익을 정치적으로 쉽게 쓰려는 것입니다. 큰 돈이 났으니 국민에게 나눠주자고만 하면 당장은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미래, 투자 여력을 해치거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면 결국 국민에게도 손해입니다. 또 다른 나쁜 방식은 미래 투자만 말하면서 현재의 노동자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항상 미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현재 성과를 만든 사람들에게 정당한 몫을 주지 않는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균형과 원칙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영업이익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제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 질문이 되었습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은 누구의 것인가? 성과를 만든 사람의 것인가? 자본을 댄 사람의 것인가? 인프라를 제공한 사회의 것인가? 미래 세대의 것인가? 답은 모두의 몫이 조금씩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는 임금과 성과 보상으로, 주주는 배당과 기업 가치 상승으로, 국민은 세금과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로, 미래 세대는 연구 개발과 기술 투자로 각자의 방식으로 환원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현금 분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큰 영업이익을 냈다는 것은 큰 우물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그 우물의 물을 지금 목마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물 자체를 관리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노동자에게 물을 나눠야 합니다. 주주에게도 물이 돌아가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혜택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물이 마르지 않도록 깊게 파고 관리하고 다음 물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도체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성과를 나누되 미래의 우물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피터 드러커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은 사회의 기관입니다. 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사회 속에서 자원을 쓰고
사회 속에서 인재를 얻고 사회 속에서 고객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성과는 사회와 단절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은 경제적 성과를 내야만 사회적 책임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은 좋은 일자리도 유지하기 어렵고 세금도 많이 낼 수 없고 기술 투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업에게 이익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이익을 탐욕의 결과로만 보면 분배 논쟁만 남습니다. 이익을 생존의 조건으로만 보면 사회적 책임이 약해집니다. 이익을 미래 책임의 재원으로 보면 균형이 보입니다. 그 이익은 오늘의 보상이고 내일의 투자이며 사회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요즘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보면서 우리는 흥분하기 쉽습니다. 얼마를 벌었다. 얼마를 나눠야 한다. 얼마를 배당해야 한다. 얼마를 세금으로 걷어야 한다. 이런 논쟁이 나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이익이 다음 10년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 이익이 노동자에게 공정한 보상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 이익이 주주에게 신뢰를 줄 것인가? 그 이익이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와 산업 기반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 이익이 미래 세대에게 기술 자산으로 남을 것인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벌었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피터 드러커가 오늘날 반도체 기업을 본다면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익은 무엇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까? 그 이익은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 이익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그 이익은 미래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익은 사회 속에서 기업의 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이익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 생존을 위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기업이 경쟁에서 이겼다는 뜻이고, 제품이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뜻이고, 국가 산업에 큰 기회가 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큰 이익은 큰 책임도 함께 가져옵니다. 돈을 적게 벌 때는 나눌 것도 적고 갈등도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둘러싼 기대도 커집니다. 노동자는 더 큰 보상을 기대합니다. 주주는 더 큰 환원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더 큰 세수를 기대합니다. 국민은 더 큰 사회적 기여를 기대합니다. 기업은 더 큰 투자를 고민합니다. 이 기대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좋은 경영입니다. 좋은 경영은 한쪽을 만족시키고 다른 쪽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균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도 중요합니다.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기업의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면 국민적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기여를 무시하면 조직 내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주의 권리를 무시하면 자본시장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래 투자를 소홀히 하면 산업 전체가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단순한 편 가르기로 풀 수 없습니다. 노동자냐 주주냐 국민이냐 이렇게 물으면 답이 좁아집니다. 더 좋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이익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심어야 모두가 오래 살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반도체 영업이익은 노동자만의 돈도 아닙니다. 주주만의 돈도 아닙니다. 국민이 전부 가져갈 돈도 아닙니다. 기업이 혼자 쌓아둘 돈도 아닙니다. 그 이익은 성과를 만든 사람에게 보상되어야 하고 위험을 감수한 사람에게 수익으로 돌아가야 하고 사회의 기반에 세금과 투자로 환원되어야 하고 미래 기술을 위한 씨앗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균형이 깨집니다. 노동자 보상이 빠지면 조직의 마음이 떠납니다. 주주 환원이 빠지면 자본의 신뢰가 떠납니다. 국민 환원이 빠지면 사회적 정당성이 약해집니다. 미래 투자가 빠지면 기업의 내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핵심은 누가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원칙으로 나누고 심느냐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영업이익은 기업의 성적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기업의 철학을 시험하는 시험지이기도 합니다. 돈을 못 벌 때는 철학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보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기업인지, 주주를 신뢰하는 기업인지, 사회와 함께 가는 기업인지,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인지, 단기 성과에 취한 기업인지, 그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감정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노동자가 고생했으니 다 노동자에게 줘야 한다. 주주가 투자했으니 다 주주에게 줘야 한다. 국민 세금이 들어갔으니 다 국민에게 줘야 한다. 미래가 중요하니 다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만 말하면 듣기에는 시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기술, 자본, 노동, 국가, 시장이 함께 맞물린 산업입니다. 그러니 해법도 복합적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에게는 성과와 숙련에 맞는 정당한 보상, 주주에게는 장기 가치를 높이는 합리적 환원, 국민에게는 세금과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통한 환원, 기업에게는 미래 기술을 위한 과감한 재투자,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반도체 영업이익은 오늘의 전리품이 아니라 내일의 생존 전략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큰 이익은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다 써버리면 안 됩니다. 성과를 만든 사람에게 보상하고 위험을 감수한 사람에게 수익을 주고 사회를 위해 기반을 강화하되 다음 세대 반도체를 위한 씨앗은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주제로 대중에게 쉽게 설명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 돈을 누가 다 가져갈지 싸우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그 돈은 수확물입니다. 수확물은 먹어야 합니다. 나눠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씨앗도 남겨야 합니다. 씨앗을 남기지 않는 수확은 미래를 망칩니다. 반대로 씨앗만 남기고 오늘 배고픈 사람을 외면해도 그 농사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사람을 살리고 내일의 농사도 준비하는 것, 오늘의 성과를 나누고 내일의 경쟁력도 심는 것, 이것이 좋은 기업의 길입니다. 여러분,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큰 축입니다. 이 산업이 잘 되면 기업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협력사가 성장하고 수출이 늘고 세금이 늘고 국가의 기술 위상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산업이 한쪽으로만 기울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과는 커졌는데 노동자가 소외되면 내부 갈등이 커집니다. 이익은 커졌는데 주주가 신뢰하지 못하면 자본시장이 약해집니다. 국가 지원은 받았는데 사회적 환원이 부족하면 국민적 반감이 생깁니다. 투자를 게을리하면 다음 기술 경쟁에서 밀립니다. 결국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영업이익 문제는 나눔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나누어야 더 오래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상해야 더 좋은 인재가 남는가? 어떻게 환원해야 사회적 신뢰가 커지는가? 어떻게 투자해야 다음 세대 기술을 선도하는가? 이 질문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피터 드러커의 경영 철학을 아주 쉽게 풀면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하지만 돈만 벌려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업은 고객에게 가치를 만들고 사람을 통해 성과를 내고 사회 속에서 책임을 다하고 미래를 위해 혁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도체 기업의 큰 영업이익도 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돈을 벌었다. 그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더 좋게 만들 것인가? 노동자의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인가? 주주의 신뢰를 더 좋게 만들 것인가? 국민의 산업 기반을 더 좋게 만들 것인가? 미래 기술을 더 좋게 만들 것인가?
좋은 기업은 이 질문에 균형 있게 답합니다. 나쁜 기업은 한쪽만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영업이익은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성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영업이익은 주주에게도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자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영업이익은 국민에게도 돌아가야 합니다. 사회적 인프라와 국가 지원 위에서 산업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영업이익은 미래 투자로 반드시 남아야 합니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반도체 호황은 일시적인 축제가 아니라 국가의 장기 경쟁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익을 나누는 문제는 늘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분명해야 합니다. 성과를 만든 사람을 외면하지 말 것, 위험을 감수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 것, 사회의 기반을 잊지 말 것, 미래의 씨앗을 먹어 치우지 말 것. 이 네 가지입니다. 이 기준을 지키면 큰 영업이익은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더 큰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반도체 이익은 단순히 한 기업의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의 결과이고, 자본의 결과이고, 기술의 결과이고, 국가 기반의 결과이며 미래를 위한 기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누가 가져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심을 것인가. 그 질문이 지금 반도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